제가 오늘은 너무 좋은 독립 영화를 보고 와서 약간 일기를 남겨놓을까 합니다. 이게 광복 이후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으로 전락을 하고 그 뒤에 조선에서 살던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서 환영을 받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환영받지 못한 어떤 일본인 한 여자아이가 한국의 어느 시골 산골 마을에 이제 그 과부들과 이제 또 역설적으로 좀 일본 분들한테 그 가족이나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까지도 아니죠. 한 작은 가정에 녹아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그들의 삶에 낯선 이방인으로 들어왔다가 점점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스며들고 개인 대 개인으로 용서를 하는 내용이에요.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역사 전공이거든요. 제가 역사랑 정치 외교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졸업 논문도 저는 그 이제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이제 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논문을 제가 썼는데 이 영화가 뭔가 되게 역사를 배우면서 제가 되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눠서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을 놓고만 보면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일반 그 시민이나 국민은 거의 없거든요. 기득권이 아니면. 근데 그 안에서 개인의 삶이 약간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그런 하나의 그 국가의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보면서 조금 서로를 받아들여 갈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을 그냥 글로 역사를 배울 때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되게 그런 부분이 조금 인상이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전쟁의 무서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도 있었고요. 이게 뮤지컬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노래를 거기 감독님이 전부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약간 디즈니와 지브리를 조금 섞어놓은 느낌? 저의 전공 공부를 할 때가 생각이 나서 더 재밌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정확히 말하면 사학과가 아니라 역사 문화학과를 나왔어요.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근대사랑 현대사 쪽이 재밌어서 이제 그쪽으로 간 케이스죠. 정치 외교 쪽으로 가서 사실 수업이나 이런 건 정치 외교를 훨씬 많이 듣고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했는데 역사 문화라는 학과는 그냥 옛날 역사를 글로 가르쳐주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화라는 항목이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그것을 지금 사람들한테 하나의 컨텐츠로 즐거움과 조금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재창조를 해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일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교육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손을 대고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뽑아내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결국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근데 역사를
물론 역사에 이렇게 메모리 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역사를 알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진짜 몸으로 감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로 만들 때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졸업 후에 사학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역사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제 좀 글을 쓰고 그거를 현대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이슈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어느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걸 조금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해왔던 일도 되게 빨리빨리 글을 써서 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역사 문화학과를 공부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영화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적당한 호흡과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 노래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노래도 가져왔고 그리고 연기도 저는 너무 좋았고 정말 이게 내가 친한 사람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영화로서 너무 녹아들 정도로 너무 좋았고 저는 오늘 봤던 영화가 되게 제가 요 근래 봤던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고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놓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들을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뽑아내느냐의 중요성 또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일제강점기가 끝났다고 하면 피해를 입었고 아팠던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거기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한 일본인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그거를 되게 비틀어서 그 틈새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떻게 그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건지를 보여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는 물론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조금 흑백 논리로 분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였는데 영화를 통해서 뭔가 그런 점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확고해진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약간 그런 재질의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요 시대에 관련해서 이제 그 레포트도 워낙 여러 가지를 써봤으니까 뭐 20년대, 30년대, 40년대 콘텐츠에 대한 것도 많이 썼었는데 근현대 그 시절 사람들만의 애환이 담긴 그 시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소설에는 되게 많아요. 현대소설에는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정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재질까지는 이런 시대상을 약간 은은하게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고 뭔가 한 개인의 주목을 해서 그 개인의 서사를 풀어가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데 조금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이 영화가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EBS였나? 어느 공중파에서 아마 드라마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아빠랑 같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처럼 약간 요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영화였어요. 이렇게 짧은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카메라로 찍어봤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영상을 뽑아놓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